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변에 땅과 집은 널려 있는데 과연 내 땅은, 내 집은 어디 있을까? 오늘도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는 부동산 콘서트 시간입니다. 부동산 콘서트 매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은요.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부동산 콘서트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전화상담번호 02-6090-5500번, 02-6090-5500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상담번호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070-8836-5683번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도 부동산 시장의 이슈부터 파헤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7호선 추가 연장 노선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도봉산에서 양주 옥정까지 연장하는 노선도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성남에서 청라까지 연장 사업도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될 텐데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7호선이 서울 중심인데 이제 경기권의 또 경기권 북부 쪽과 남부 쪽에서 연장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에 따르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상 대중교통에 좀 취약한 점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조금 부정적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노선이 어떻게 지나갈 것이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도봉산에서 양주의 노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도봉산에 7호선 도봉산역에 출발해서 몇 개 역을 거쳐서 양주 하면 여러분들 신도시 조성되는 거 알고 있으실 거예요. 네, 그쪽 구간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해당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성남에서 청라국제도시 노선입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 청라국제도시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춘다거나 또는 뭐 경제 자유구역으로서의 조금 더 활발한 경제활동, 경제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서울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7호선이 이렇게 연장선이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지역 내 큰 호재와 함께 청라국제도시의 위상까지도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또한이 특히나 청라국제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좀 살펴봐 드리면은요, 일단 올해 내에 연내 이제 기본 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한 2달 정도에밖에 시간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본 계획 고시가 완성이 되면 이제 설계 용역이 이제 들어갈 것이고요. 2018년 하반기에 이제 공구별로 이제 공사 발주가 예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2018년 하반기에서 늦어도 2019년 정도면은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지역에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선 예상되는 역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도봉산에서 양주는 새롭게 역세권으로 변하는 곳이 장암, 또 여러분 탑석이라고 그러는데 밀락지구라고 아실 겁니다. 이 지역과 함께 양주 신도시, 또 성남에서 청라까지는 이렇게 몇 개 역이 있는데 공항철도까지 환승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해당 지역에 지하철 노선이 개통되는 지역분들 너무 지역에 대한 앞으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 크게 하지 마시고요. 이 지하철 착공과 개통의 그런 호재를 끝까지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7호선 연장 라인 주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번호 기억하고 계시죠? 저희 프로그램 화면 상단에도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문의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시간은요. 시청자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또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번호 서울 지역 번호 026090-5500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으로도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인 부동산 매매 전략 위해 이번 순서 마련되어 있는데요. 또 TV를 통한 상담이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실까요? 네, 세미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합정역 2번 출구 쪽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요즘 여러분들이 특히나 많은 부동산 정책 또 앞으로 나올 정책에 대해서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지도 상당히 궁금하실 건데요. 부동산에 또 내가 보유를 하고 있건 앞으로 투자 계획이 있건 또 처분 계획이 있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 바뀌는 기준은 분명히 정책이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나에 맞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니까요. 이런 세미나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세미나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상담 내용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 지방에 거주 중이시라고 합니다. 서울에 소액으로 투자할 곳을 알아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역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서울에 투자할 곳 찾아보시는 분들 참 이런 고민 다들 하실 것 같은데 지역 선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지방시장이 상당히 하락세가 몇 년간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 쪽으로 자금을 옮기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서울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지역을 먼저 이렇게 알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알기 전에 기본적인 목적과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목적과 계획을 수립하시고 내 목적과 계획에 맞게 어느 지역을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게 순차적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는 내 목적과 계획을 딱 수립을 해 놓으시고요. 또 내 투자 기간, 예를 들어서 내 투자 방법, 예를 들어서 투자를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다 담을 것이냐, 아니면 분산으로 따로따로 전략을 구사할 것이냐, 또 투자라는 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기간에 대한 것도 단기냐, 아니면 중장기냐, 이렇게 놓고 보시는 거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목적과 계획을 조금 더 분명히 세우실 필요가 있게 되겠고요. 이 목적과 계획을 이렇게 조금 더 분명히 하시게 되면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투자하기에 좋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중심이 딱 돼 있거든요. 이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요, 여러 가지 다양한 중장기 정책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뭐 2025 도시정비계획, 여러분들 도시정비사업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정비계획이 있고 서울 도심에 또 많은 중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중공업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서울 하면 또 한강 빼놓을 수가 없죠. 이 한강변 종합관리계획까지도 있고요. 해서 큰 테두리로서는 이렇게 4개의 큰 축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개의 큰 축이 또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 또한 상당히 편하게 해놨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해드린 2030 도시기본계에 의하면요, 서울을 크게 3개의 도심을 딱 지정을 해놨어요. 이 도심을 삼각 트라이앵글로 해서 가운데 용산이라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신 곳을 두고 있고요. 각각의 주요 요소마다 7광역 거점, 즉 3도심과 함께 7광역 거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도심과 함께 7광역 거점, 여기에 12지역 거점, 최소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곳이 22곳이고요. 올해 5월이었죠. 올해 5월
53개의 생활권역 대책까지 발표를 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는 약 75곳의 지역을 앞으로 2030년까지 최소한은 이 정도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여러분들의 또 투자 방법, 또 여러분들의 투자 계획에 맞추어서 적용을 하신다면요, 상당히 좋은 투자처를 선정하실 수 있고 상당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스스로가 습득을 하고 스스로가 모든 것을 알고 나서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움직이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왕이면은 조금 더 잘 알고 조금 더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항상 움직이시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도 투자는 이렇습니다.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맞추는 이런 방식을 좀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적과 계획 기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30 도시 계획에 따라 이 중심이 되는 지역들 추려볼 수 있습니다. 계획과 목적에 따라 발품도 팔아보시고 좋은 투자처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문가와의 상담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저희 전화 상담번호 열려있죠. 026090-5500번 또는 문자 상담번호 070-8836-5683번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지역에 어떤 매물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강서구 방화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네. 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염창동으로 이사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려고요. 염창동에 어떤 뭐 아파트를 받으신 건 네. 없으시고요? 하나 꿈에 그린 2차요. 하나 꿈에 그린 2차 아파트 보고 계시고요. 현재 네. 거주 중인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라고 하셨죠? 청솔 아파트입니다. 네. 강서구 방화동의 청솔 아파트 현재 거주 중이시고요. 염창동 하나 꿈에 그린 2차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데 괜찮을지 문의 네. 주셨습니다. 저희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시고요. 조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현재 거주 아파트를 처분하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네네. 네. 근데 본인- 이제 전망이 네. 이사를 네. 가려고 하는 곳이 더 네. 괜찮은 건지 좀 잘 몰라서 네, 현재 상담 받아보고 결정하려고요. 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곳이 더 나을지, 네. 이사 갈 곳이 더 나을지. 네. 네. 아무래도 이사를 가시는 거니까 분명히 면적은 조금 더 키워서 가실 생각이신 것 같고, 네. 일단 청솔 아파트가 위치는 뭐 나쁘진 않아요. 방화 역세권이고요, 그죠? 네네.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옆에 있고, 특히나 이렇게 보게 되면 마곡지구의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사실 이 방화동 자체가 강서구에서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중심권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곳이기는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못 가졌었는데, 아마 2015년부터 이제 그 갭투자 바람이 조금 불고, 특히 또 이 네. 마곡지구가 이 강서 지역 쪽에서 본격적인 개발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마곡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중심 지역의 소형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도 가격 좀 많이 올랐죠. 네네. 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걸 보면 되겠어요. 이 마곡지구가 아직 입주가 완료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기업들 입주가요. 그죠? 네. 기업 도시니까. 그럼 이 기업 도시의 입주가 본격 시작되면 주변 아파트들의 소형 평수 단지들의 분명히 수요자는 더 증가할 텐데, 이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서 과연 가격이 아직 덜 오른 것이냐 아니면 미리 올라가 있는 거냐를 조금 판단해 봤을 때는 미리 조금 지역적 이미지에 비해서 미리 조금 올라간 경향은 조금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격이 지금 상당히 올라간 거잖아요. 예상치보다 네. 좀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전반적인 부동산 상승세 흐름과 맞춰서. 아,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 즉 예를 들어서 20평대 아파트 거주하다가 30평대로 옮기고 싶은데 네. 20평대 아파트 가격을 조금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이런 시기로는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반면에 이제
그러면 이 현상이 내 아파트만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주해 갈 아파트까지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있다라면 나한테 발생하는 실익은 크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방화동에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파는 시기로서는 상당히 좋다라는 결론이 한번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염창동 아까 하나 아파트라고 그러죠. 하나 네. 2차. 네. 자, 잠시만요. 염창동 한화 꿈의 그린 2차. 여기도 역세권이네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잘 선택하셨고, 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도 역세권이고, 사실상, 그 기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단지처럼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맞춰서 가격이 최근에 상승한 거는 맞는데 아무래도 등촌역세권과 방화에서 그 마곡지구에 바로 붙어 있으면서 소형 평형 위주로 중소형 평형 위주로 이루어졌던 방화단지보다는 가격이 조금 덜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옮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옮기는 시점으로서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 거는 10이 올랐고 얘도 오르긴 올랐는데 8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2라는 격차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옮기긴 좋다라는 거죠. 내 건 조금 더 많이 오른 거고 얘는 오르긴 올랐는데 좀 덜 올랐으니까 어차피 나는 나의 목적에 맞춰서 지금 갈아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고 한 가지 조금만 제가 이 지역에서 조금만 더 추천을 해드린다라면 네. 이곳이 보게 되면 등촌 역세권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9호선이고 어차피 9호선을 타게 되면 마곡지구의 기업도시 효과를 똑같이 보는 거는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왕이면은 물론 가격 차이는 조금 더 날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인 여유가 조금 되신다라면 네. 이 하나 2차보다 염창역에 가면은 이 하나 꿈의 그리니까 원래 하나 꿈의 그는 좀 2차보다 좀 큰 단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염창 역세권인데 염창 역세권은 급행이 정차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마곡지구의 기업들 입주하는 호재가 이 목동권역, 염창동이나 목동권역까지 미칠 때는 등촌역 쪽보다는 염창역세권 쪽에 조금 더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거예요. 네네. 예, 이거는 이미 타 연구기관에서도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급행역과 비급행역의 가격 차이는 존재한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팁을 좀 드린 거예요.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내가 무리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시기적으로는 갈아타는 게 좋으니까 단지 선택을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보셔라.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염창역에 있는 곳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왕 이사 가는 거 입지 요건 좋고 또 개발 호재가 많으면 더 좋겠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많이 올랐어요. 이사 예정이신 염창동 아파트도 올랐지만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보다는 덜 올랐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고요. 주변 다른 지역도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고민해 보시고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콘서트는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방송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6090-5500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사연자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저희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오프라인 세미나도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또 세미나까지 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상담 번호 계속 노출되고 있죠. 상단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상담자분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지역에 어떤 매물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용산구 원효로 4가 네네. 강변 삼성 스위트 24평 아파트를 보유 중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매도를 해서 네. 유래 신도시 33평 아파트를 갈아타는 게 좋은지 네네. 아니면 그 송파구 가락동 극동 아파트 43평형 네네. 한 두 달 전에 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네네. 재건축 바라보고
걸 구입하는 게 나은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지금 두 가지 아파트를 보고 계시네요. 위례 신도시 하나, 그리고 송파구 가락동에 하나. 이 두 가지 아파트를 지금 고민 중에 계신 것 같은데,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 어떤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신가요? 예, 24단지 하나 꿈의 그린 33평이요. 네, 24단지 한화 꿈의 그린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자연의 자이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예, 그 다음에 그 유래 신도시의 그 부영 아파트 이렇게 세 개 중에 네네. 하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꿈의 그린 아파트하고 부영 아파트하고 하나 어떤 아파트라고 하셨죠? 자연의 자이. 아, 네네. 자이 아파트 보고 계시고요. 예, 그 예, 송파구 예. 가락동에서는 어떤 아파트 보고 계세요? 극동 아파트요. 극동 아파트 보고 계시고요. 43평형이요. 아, 네네. 지금 위례 신도시에서는 하나 꿈의 그린, 그리고 부영 아파트, 자이 아파트 3개 보고 계시고, 가락동에서는 극동 아파트 43평형으로 지금 고민 중에 계십니다. 참 많은 고민하고 계신 오늘 시청자분 같은데, 먼저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시고요. 조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사 계획을 하시는데 고민이 좀 많으시겠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신도시에 새 아파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단지로 갈 것이냐, 이게 지금 고민이신 거네요. 그죠? 예, 예, 예. 아, 어떻게 볼까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저 극동 아파트는 재건축하는 게 한 7, 8년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러고요. 네, 좀 걸리죠. 대지 지분이 22.6평인데 네. 부상으로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직은 없죠. 예. 예, 그래서 그 여기를 지금 가격도 굉장히 유료 신도시보다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네, 네, 조금 많이 올랐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조금 더 생활 거주 여건을 조금 포기하고 좀 더 미래의 가치적인 측면을 더 볼 것이냐, 아니면 신도시가 새로이 조성됐으니 새 아파트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신도시의 조성이 마무리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발전하는 것을 볼 것이냐, 그 이 차이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위례 신도시도 사실은 신도시가 아직까지도 계속 조성 중인 곳이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위례 신도시도 지금 들어가서 조금 더 기다려야지 가격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 꿈의 그린하고 자연은 자이를 보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여기는 아무래도 위례 신도시의 그래도 중심 권역에 해당되면서 여기가 또 그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트램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 들어서잖아요. 예, 예. 예, 그런 호재가 있어서 위례 신도시에서 살펴본 3개 단지 중에 부영보다는 꿈의 그린이나 자연은 자이가 조금 낫거든요. 입지적으로는. 예, 예. 미래의 호재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극동에 가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을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들어서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7,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내가 정말 새 아파트에 지금 당장 살아야겠다라는 게 아니면 어쨌거나 그래도 재건축이라는 가장 큰 호재를 그것도 강남권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락극동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락극동도 계룡 역세권이고 가락극동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뭐 사만이라든가 뭐 프라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막 재건축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쨌건 강남권에서 강남권 내에서 재건축을 하면은 재건축을 하니 뭐 대지 지분이 물론 낮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내가 분담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새 아파트로 바뀌어서 가장 많은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건 분명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락동도 그렇게 조건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한 거는 막 저층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지분이 많은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게 거의 다 마무리됐고 이제 중층 이상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먼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간다라면 꼭 내가 새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라는 큰 욕심이 없다라면 이렇게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짧아서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네. 12월 달에 하남의 포에 시티가 분양 예정인데 거기는 분양받는 거는 또 어떻습니까? 분양 조건이 된다라면 일단은 분양을 받으세요. 아,
네,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는 분양을 받는 건 항상 좋은 겁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오늘 세 분의 사연자분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야든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가장 정확하니까요. 이외에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콘서트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와의 상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 026090 5500번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 가지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